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3대 주가지수 중 하나인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둔화 이후 머지않아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법원이 기각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의 집과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10대 외국인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입장과 이른바 세테크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하락했지만 곧바로 반등하며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중개사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전문가들은 4만 선 돌파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at is really the significance. It's the fact that you have corporate profits that are really strong and resilient in a economic environment. 상승 원인으로는 지난 14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꼽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투자 열기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Out there that we have to keep an eye on is the things that we don't know about, right? What event might occur that might, obviously derail. 하지만 뉴욕 증시는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존스는 38.6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44.07포인트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한때 4만 선을 돌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경제 성과로 홍보했는데 물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때는 올해 대선 호재가 악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란 의료계의 신청을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의료계 대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최종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로 한 1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병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진료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이제 논의를 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의대 정원 확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형태로 법원의 2심 기각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도 SNS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의대 교수들과 함께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10대 외국인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심동욱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평택 제천고속도로 청북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러시아 국적의 10대 소년이었는데 무면허 상태로 가족명의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용차가 이제 화물차 먼저 추돌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화물차 이제 좌측 부위랑 충돌한 거거든요. 불타서 119에서 다 진화한 거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새벽 3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이 작업 중이던 화물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게의 유리창과 출입문이 모두 부서져 있고 검은색 차량 한 대는 가게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다른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상가 1층의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해 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70대 여성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집과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당일 김호중 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파란 박스를 차량 안으로 옮깁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하셨습니까?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어요? 경찰은 어제 저녁 김호중 씨의 집과 소속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매니저의 거짓 자수 등 김 씨 범행 은폐에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 씨의 사고 당일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김 씨는 유흥업소를 방문했는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또 사고 직후 매니저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이 아닌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김 씨와 옷을 바꿔 입은 다른 매니저 B 씨가 경찰에 출석해 허위 자수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음주 여부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렇게 김호중 씨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팬들의 지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 김호중 씨의 팬카페에는 공연 예매 인증샷과 응원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출연하는 공연계와 광고계에선 김호중 손절 움직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팬카페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프다는 팬들의 응원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일부 팬들은 김 씨가 제작에 참여한 상품 구매 인증글을 올리고 공연 예매와 인기 투표도 권장합니다. 실제로 김 씨는 의혹이 공론화된 뒤에도 한 가요 시상식 월간 팬투표에서 하루 3,000표를 넘게 받으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지탄 여론과 여전한 팬심 사이에서 김 씨의 출연이 예정된 공연 관계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지킬 것이라며 공연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달 말 예정된 클래식 공연의 주관사는 김 씨를 대체할 출연자 섭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소를 할지 수수료 조정이 가능할지 여부를 지금 다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좀 안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광고계의 이탈도 시작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 가족의 이른바 세테크 의혹부터 최혜병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따른 재개발을 앞둔 어머니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구매 대금과 세금은 오 후보자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에 세금을 줄인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족 찬스 의혹도 핵심 쟁점입니다. 오 후보자에 따른 오 후보자 사법연수원 동기의 법무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전담 운전기사로 고용돼 급여를 받았는데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 의혹도 제기됩니다. 각종 의혹에 오 후보자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도 쟁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진욱 초대처장 퇴임 이후 넉 달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5번째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밀착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하얼빈을 방문해 방중 이틀째 일정을 소화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 차례 정상회담과 공원 산책, 차담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Можно по праву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ейчас достигли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за всю историю уровня и приобрели характер подлинно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实现彼此成就。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 차인 오늘 중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리는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4년 전 미국 상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던 하얼빈 공업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미국은 일정 내내 공개된 중러 양국의 밀착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not have its cake and eat it too. You can't have it both ways. You can't want to have good, further, stronger, deepened relationships with Europe and other countries. 파텔 부대변인은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특히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해 규탄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에서 유족회가 주관하는 추모식과 전야제가 열립니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전야제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5월 가치 실현을 담은 광주선언 2024를 발표합니다. 문화재청이 오늘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합니다. 지난해 7월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문화재라는 용어도 62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꿉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고 1심 법원도 이를 인정했는데 결과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마약을 유통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원료를 들여와 필로폰을 제조하는가 하면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가방 안에 완충제로 둘러싼 와인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 속에 들어있던 건 액상 마약 원료. 화이트 와인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들여온 원료로 만든 필로폰은 5.6kg, 무려 1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호텔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5.6kg면 엄청난 중량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중량입니다. 경찰이 땅속을 파내자 벽돌 크기의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던 건 필로폰과 액상 대마입니다. 일당들은 이렇게 숨겨둔 마약을 소분해 소화전과 비상구, 유도 등으로 옮겼습니다. 가상화폐로 돈을 받은 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겁니다. 택배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마약을 은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이런 용의 주도함을. 경찰의 검거 노력에도 마약범죄 수법은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회사 기숙사로 받으려고 한 건데요. 심지어 사무실에도 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본부입니다. 이곳에 재직하던 20대 정규직 A씨가 지난달 초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회사 기숙사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세관과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도 마약을 상당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한국가스공사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무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의 마약 투약과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지한 가스공사 측은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사내 자체에서 예방 교육을 특별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최연애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마약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10대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주행하는 차량 뒤를 흰색 차량이 따라옵니다. 잠시 후 속도를 내 앞차에 가까이 붙더니 갓길에 세우라고 합니다. 멈춰선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이번엔 앞을 막아섭니다. 흰색 차량 운전자는 음주 차량을 비행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걸리 한 병 반 정도 먹은 것 같아. 한 1,000만 원 막 요구를 하더라고. 20대 김모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자 7명에게 모두 6,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사람이 차에 타는지를 확인하는 물색조와 음주 차량을 따라가는 추격조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도록 청부 폭력을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자진 신고한 음주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덮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자꾸 전화가 와서 금품을 요구하니까. 경찰은 김 씨 일당 5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우리 군대에 투입될 정찰용 드론 계약 과정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드론의 통신이 끊기고 갑자기 추락까지 했지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더니 전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전 투입을 코앞에 둔 이 드론의 핵심 부품은 중국산이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전방 육군과 해병대 부대에서 운용하는 정찰 드론 구매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올린 공고문입니다. 3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에 뛰어든 드론 제조업체 3곳 가운데 시험평가를 통과한 곳은 2곳입니다. 그런데 A업체가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MBN이 입수한 A업체의 드론 평가표를 보면 채공 시간 부족, 통신 두절, 비행체 추락 결함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방사청이 A업체에 수차례 걸쳐 재평가 기회를 주며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도록 밀어붙인 정황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주체인 방사청은 재평가 횟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은 떠넘깁니다. 시험평가 자체 관리를 합참이 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합참에 동의 없이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드론은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중국산으로 가져다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드론은 정보 유출과 보안에 더 취약해 미국 정부에선 중국산 드론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품 사용 권고 수준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다 설계하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면상이니까. 다음 달 최종 선정되는 업체의 드론은 4개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계약 진행 과정부터 드론의 성능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미디언 김기리 씨와 배우 문지인 씨가 결혼 하루를 앞둔 어제 팬들에게 웨딩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김기리 씨는 SNS에 내일 잘 다녀오겠다, 아니 잘 가겠습니다라는 재치 있는 소감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수트를 입은 김기리 씨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 부케를 든 문지인 씨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문지인 씨도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리며 떨리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두 사람은 오늘 서울에서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등산객 일행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중부 빈딘성에 위치한 혼추옹산에서 맨손과 맨발로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산 절벽을 올라가는 등산객 일행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장비 없이 밧줄에만 의지한 채 절벽을 타고 정상에 오른 뒤 베트남 국기를 손에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산의 정상에는 고대 유물이 존재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인데요. 누리꾼들은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해변에 황소가 출몰해 한 여성을 공격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휴양도시인 카보산 루카스의 한 해변에 등장한 검은 황소에게 한 여성이 먹이를 주는데요. 이내 여성을 따라간 황소는 그녀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여성을 갑자기 뿔로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흥분한 황소는 여성을 여러 차례 공격해 내동댕이 쳤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서 내쫓자 그제야 공격을 멈췄다고 합니다. 인근에 목장이 있어서 해변에 가축이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격성이 강한 짐승에게 마음대로 다가가 먹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후보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변이 일어나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술렁였습니다. 먼저 강용호 기자입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앞다퉈 명심을 내세우며 2파전으로 치러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서 5선 우원식 의원이 6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습니다. 169표 중 과반 득표에 성공한 의원은 여야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한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당초 친명계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 속 명심이 추 당선인에게 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이례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밝힌 한 재선 의원은 한 자릿수 표차로 결과가 갈린 것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교통정리 논란이 반발 표심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 결과가 당심이라며 민의의 중심을 둔 국회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경계에 나선 가운데 우 의원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아직은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무슨 황제를 모시는 당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한 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컨디션은 어떠신지? 네, 아주 잘 쉬었습니다. 공백 기간 정치권 주요 현안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이 대표는 여당이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대표 연임론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주류 의원들의 공개 발언 등으로 당내 분위기는 이 대표 추대론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인데 사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 한번 대표하고 싶겠죠. 근데 뭐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될까 봐 또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뭐.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 비명계가 전략적으로 규합할 가능성도 있어 이재명 대표 연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명심을 강조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도 일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국민의힘은 헌법의 상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남용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권의 남용은 그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일이고. 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발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상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최혜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특검을 또 띄워 절차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겠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막판 이탈표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검찰검사장 인사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 명분이 더 커졌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첫 출근을 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나란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오르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던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는 말과 비슷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검장 부임 전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장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충분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설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 지검장은 친윤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서 작심한 듯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얘기는 장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협의가 다 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대검 참모진을 한꺼번에 교체한 이번 인사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자인 자신이 주도한 인사였다는 말을 주변에 해왔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서 이번 검사장 인사가 대통령실 주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발끈하며 반문했습니다.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이 무시됐다는 질문엔 시기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만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에 대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후속 인사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최근 야산이나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으면 몸에 있는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일명 어싱 효과 때문에 이런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어싱 효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한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요즘 들어 맨발 걷기를 즐겨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어싱 효과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싱, 한자로는 접지, 그러니까 땅과 우리 몸을 직접 맞닿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지면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땅으로 접지하면 모든 이제 전압이 사라지거든요. 지구는 음전화, 실체는 양전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발이 땅에 닿으면 땅에 있던 전자가 몸으로 들어오고 그 반대급부로 신체에 있던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가 배출되면서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는 현상을 어싱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싱 효과, 과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발 뒤꿈치 부분, 힐패드 부분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18mm, 즉 1.5에서 1.8cm 정도의 농도가 높은 지방층이 과연 전하가 뚫고 몸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발에 지방층이 두꺼워 전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설명인데 그럼 반대로 발바닥을 통해 활성산소가 빠져나간다는 주장은 성립이 될까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배출되는 통로는 발바닥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활성산소는 항산화 효소와 만나서 땀과 소변을 통해서 주로 배출되는 것인데 맨발 걷기를 한다 그래서 땅으로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칭 효과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확인 이한나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로 구입한 어린이 용품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의 해외 직구를 막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KC 인증 마크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분홍색 리본과 귀여운 캐릭터가 달린 어린이용 머리띠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제품인데 생식 기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가 나왔습니다. 시계에서도 5배가 넘게 검출됐는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자주 쓰는 식기류라든지 학용품 이런 것들 자주 손에 만지거나 입에 닿을 수 있는 제품들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정식 수입 제품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는 미인증 제품을 살 수 있어 구멍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모차와 어린이 자전거 킥보드 등 34개 어린이 용품이 직구 차단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온수 매트 같은 생활용품도 KC 인증 제품만 직구로 살 수 있고 생활화학 제품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막힙니다. 미인증 제품 관리 등을 위해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 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정부는 6월부터 관세법에 따라 위해 제품의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주 애플이 인간의 창작 도구를 다 뭉개는 광고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죠. 그때 유아프레스에서 부서진 기타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모습의 기타가 새로 나온 삼성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광고 속에선 연주자가 이 부서진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애플을 저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누군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기타를 집어듭니다. 기타는 불에 타고 구멍이 뚫렸지만 이 연주자는 태블릿 PC의 악보를 보면서 흥겹게 기타를 연주합니다. 창의성이 결코 꺾일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광고는 삼성 모바일 미국 법인에서 제작한 태블릿 PC 광고입니다. 잔해 속 악기를 연주한다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경쟁사 광고를 보면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애플은 앞서 유아프레스로 트럼펫부터 피아노, 조각상 등 모든 물건을 뭉개더니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자사 태블릿 PC 하나만 남는다는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부서진 기타와 잔해들은 애플 광고 속에 나오는 유아프레스로 뭉갠 사물들이 연주자가 앉은 곳은 물감이 묻어있는 유아프레스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삼성의 태블릿 PC는 여성의 연주, 즉 예술과 창작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애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 보입니다. 애플이 인간의 창의성 도구를 조롱한다는 광고로 사과한 상황에서 논란이 잊혀지기 전 삼성이 저격에 나선 것입니다. 자사 제품의 우월성, 자사의 가치나 철학이 상대방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환기하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교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IT 전문 매체는 애플의 광고를 조롱하는 영리한 방법이며 전체적으로도 매우 세련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수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입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2.2%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분기 시장 전망을 웃도는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KDI가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수출입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 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총 수출도 기존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여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증가세와는 달리 내수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 수주 위축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올해도 1.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작년보다 떨어지고 내년에는 목표에 근접한 2.1%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의 특별한 신고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를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해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이 높은 기념탑을 오르려 합니다. 비석엔 미끄러운 기름 혹은 크림 같은 것이 발라져 있는데요. 다 같이 애를 쓴 끝에 2시간 19분 11초 만에 정상에 걸려있는 모자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미끄러운 기념탑을 오르는 전통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고 1962년부터 시간이 기록됐는데요. 가장 긴 시간은 1998년도 신입생으로 4시간 5분, 가장 짧은 기록은 1972년도 신입생들의 1분 30초였다고 하네요. 우승을 하게 된다면 미슐랭 스타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반려견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제148회 웨스트민스터 컨넬 클럽 도그쇼가 열렸습니다. 각종 분야의 수상자들이 탄 상품이 재밌는데요. 베스트인쇼 수상을 한 검은 푸들 세이지는 무려 미슐랭 셰프가 만든 우승 요리를 먹었습니다. Very excited about this moment. I hope she's gonna like my steak. Well, I heard that she liked medium rare, so I think we have it right on this one. I'm your chef. No, she has a Michelin star pattern. 이 행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스포츠 행사로 올해도 200종의 강아지 품종 대표들이 참석을 해 자리를 빛내줬다네요. 여기에 엄청난 속도로 높디 높은 곳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주머니에 빵을 담기 위해서 타워를 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타워를 올라갑니다. 이 타워엔 빵이 붙어 있는데 번 복제품으로 덮인 타워입니다. 홍콩 청차우에서 해마다 5월 초에 번 축제가 열리는데요. 현지 주민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전통 의상 등을 입고 곳곳에서 용춤, 사자춤 등도 선보이는데요. 1세기가 넘도록 청차우 주민들은 재난을 없애고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 축제를 해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한국 연극의 대표 브랜드 연극열전의 20주년 기념작품 웃음의 대학이 9년 만에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작가로 변신한 배우 하지원의 개인전,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스릴러로 극장가 사로잡기에 나선 영화도 있는데요. 이번 주엔 어떤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0년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웃음을 주는 희극을 없애려는 냉정한 검열관과 웃음의 사활을 건 극단 웃음의 대학 전속 작가가 벌이는 7일간의 해프닝을 담고 있습니다. 검열간의 대본 수정 과정이 더해질수록 재미를 더해간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1996년 초연후 요미우리 연극대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2008년 한국 초연 당시에도 흥행 돌풍을 기록했습니다. 희극을 없애려는 검열관 역에 서현철이 9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접근이나 태도는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더 재밌게 우습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빨간 사과를 들고 있는 백설공주가 드레스 대신 발로 뛰고 있고 가슴을 드러낸 신데렐라는 눈을 찢으며 욕도 합니다. 가슴이 강조되는 과장된 표현이나 영어로 된 비속어 글귀 등 추상적인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배우 하지원의 두 번째 개인전입니다. 그림 속에 표현된 캐릭터는 작가 자신이며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모두 겪는 혼란을 공존의 시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는 관음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구정태가 몰래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으려고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입니다. 인간의 오래된 욕망인 훔쳐보기, SNS 시대가 만들어낸 관찰의 욕망이자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스릴러의 형태로 그려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변요한은 관객이 비호감 주인공에게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특한 연기로 국내 영화에선 보지 못한 이색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이 25도,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고요.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5도, 광주는 13.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 25도, 대전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